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결장 속 어둡고 고요한 주머니 안에는 최대 10파운드에 달하는 부풀어 오르고 발효된 노폐물이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50세 이상의 수백만 성인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하는 신체적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복부를 짓누르는 무겁고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느려졌을 뿐이라고 생각하며 일반적인 의학적 조언을 따릅니다. 건조하고 아무 맛도 없는 섬유질을 큰 그릇으로 억지로 밀어 넣습니다. 분필 같은 식감의 보충제를 삼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의사가 설명할 시간이 거의 없는 끔찍한 의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마비되고 수분이 고갈된 결장에 건조하고 부피를 늘리는 섬유질을 쏟아붓는 것은 심하게 막힌 배수관에 마른 톱밥을 쏟아붓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것은 막힌 것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장에 남아있는 아주 적은 양의 수분마저 흡수하여 부풀어 오르고 움직일 수 없는 생물학적 콘크리트 덩어리로 굳어버립니다. 여러분의 결장은 단순히 느려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질식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화계가 영구적으로 망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단지 동면 중일 뿐이며 깨어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열적, 화학적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생물학적 스위치를 누를 수 있습니다. 독한 화학 화재가 필요 없는 매우 구체적인 분자리 등장성 세척법입니다. 장 평활근을 수축시켜 수년간 쌓인 독성 있고 돌처럼 굳은 축적물을 단 몇 분 만에 씻어내는 간단한 일일 습관입니다. 이 정밀한 액체 요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여러분의 장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세한 범죄 현장을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50세를 넘기면 임상적으로 연동 운동이라 불리는 결장의 자연스럽고 물결 같은 근육 수축이 무려 37%나 느려집니다. 연동 운동을 치약 튜브를 아래에서 위로 짜내는 리드미컬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기적 리듬이 약해지면 노폐물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체됩니다. 그리고 대장 안에 가만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결장은 노폐물에서 더 많은 수분을 적극적으로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격렬하게 힘을 주지 않고는 기계적으로 배출이 불가능한 건조하고 돌처럼 굳은 덩어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막힘은 악몽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정체되고 움직임이 없는 주머니 깊은 곳에서는 훨씬 더 파괴적인 생물학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대변의 발효입니다. 어둡고 축축하며 화씨 98도의 체내 환경에 갇힌 유해 세균 균주들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입자를 공격적으로 포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포식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고 맹독성 가스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장벽에 직접 방출합니다. 이 미세한 독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시간 축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해부학적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 내벽, 즉 점막 장벽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말 그대로 단 하나의 세포 두께에 불과합니다. 이 장벽의 생물학적 의무는 매우 지능적인 보안 게이트 역할을 하여 미세한 영양소는 혈류로 통과시키면서 독성이 있고 썩어가는 찌꺼기는 결장 안에 안전하게 가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박형 점막층이 며칠 동안 정체된 발효 노폐물 덩어리에 눌려 있으면 화학적 화상에 굴복하고 맙니다. 심각한 염증이 생기고 조직 전체에 미세한 균열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찢어진 틈을 통해 유해 세균과 휘발성 독소들이 경계선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전신 혈류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는 장 증후군의 임상적 현실입니다. 게다가 이 침입한 세균들은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 찢어진 조직에 공격적으로 군집을 형성하여 독성 바이오필름으로 알려진 두껍고 숨막히는 방패를 만듭니다.
이 끈적끈적한 층은 장벽 내부를 코팅하여 필수 영양소를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영양가가 높으며 유기농인 식단을 섭취하더라도 장내벽이 이 독성 바이오필름으로 덮여 있다면 여러분의 세포는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는 동시에 속에서부터 중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지속적이고 공황 상태에 빠진 과부하 상태로 내몰립니다. 자신의 소화관에서 비롯된 끊임없고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유출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후 2시만 되면 기진맥진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뇌가 설명할 수 없는 짙은 안개에 휩싸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으로 관절이 쑤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신진대사를 촉진하길 바라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킬 때마다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마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액체가 빈속에 떨어지면 갑작스러운 열 충격으로 인해 내부 혈관이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수축합니다. 이는 결장의 움직임을 명령하는 신경학적 고속도로인 미주신경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소화 엔진을 얼려버림으로써 독성 찌꺼기가 또 하루의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갇혀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비를 깨뜨릴 수 있는 정밀하고 기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등장성 세척액으로 알려진 매우 특수한 화학 용액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판되는 디톡스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적화된 생리학적 방가소해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열 조작입니다. 정확히 16온스의 정수된 물을 화씨 100도에서 110도 사이의 온도로 데워야 합니다. 왜 이 특정한 온도 범위일까요? 이 정확한 온도의 액체가 위장에 닿으면 깊숙이 침투하는 열 이완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하부장을 둘러싼 미세 혈관을 물리적으로 확장시킵니다. 허리와 복부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적이고 팽팽한 경련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평활근에 열에너지를 직접 전달하여 마비된 미주신경을 다시 활성화하고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만으로는 신장에 빠르게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출될 뿐입니다. 콘크리트 같은 막힘을 뚫고 들어갈 화학적 밀도가 부족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변수가 방정식에 도입됩니다. 살균되지 않은 신선한 레몬 반개에 분량의 즙을 넣습니다. 우리는 비타민C나 표면적인 항산화 효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농축된 순수 구연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강산성 화합물이 완전히 비어있는 공복 상태의 위장에 닿으면 간과 담낭에 격렬하고 긴급한 화학적 알람벨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신선하고 농축된 담즙의 갑작스럽고 대량적인 배출을 명령합니다. 담즙은 신체의 궁극적인 생물학적 탈지제입니다. 그것은 장내벽을 강력하게 코팅하여 노폐물을 뭉치게 하는 산업용 접착제처럼 작용하는 끈적하고 산패된 지방을 물리적으로 분해합니다. 담즙은 매끄러운 기계적 윤활유 역할을 하여 뾰족하고 돌처럼 굳은 대변이 연약한 점막을 찢거나 미세 출혈을 일으키지 않고 결장을 미끄러져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세척액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정확히 4분의 1 티스푼에 정제되지 않은 바다 소금입니다. 이것을 생명력을 잃고 장내벽을 자극하는 고결 방지제로 가득 찬 화학적으로 표백된 요오드 첨가 식탁염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원래의 60가지 미량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켈틱 그레이 소금이나 히말라야 핑크 소금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비정제 소금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구연산, 그리고 이 정확한 양의 미네랄 소금을 결합하면 액체의 비중이 바뀝니다. 등장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임상적 관점에서 이는 액체의 염도가 여러분 자신의 혈장 염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벽한 등장성이기 때문에 신장은 이를 빠르게 걸러내야 할 과잉체액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장 여과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대신 바다소금은 강력한 자력으로 작용하여 담즙이 풍부한 따뜻한 물을 결장에 건조하고 굳어진 주머니로 직접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세포의 전해질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돌처럼 굳은 노폐물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생물학적 콘크리트를 부드럽고 쉽게 배출될 수 있는 덩어리로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16온스의 등장성 세척액을 10분에서 15분에 걸쳐 천천히 의도적으로 마십니다. 공복 상태의 위장에 도달하는 엄청난 양의 액체는 위대장 반사로 알려진 거대한 신경학적 반사궁을 촉발합니다. 위가 물리적으로 늘어나면서 미주신경을 따라 결장으로 직접 고전압 명령을 보냅니다. 기를 비워라. 그 결과 독성이 있고 발효되는 축적물을 몸 밖으로 물리적으로 쓸어내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연동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독성 찌꺼기를 격렬하게 씻어내는 것은 배출 단계일 뿐입니다. 미세한 손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점막 장벽은 여전히 찢어져 있고 새는 장 증후군은 여전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혈액으로 활발하게 유출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조직을 깁기 위해서는 소화 엔진에 가하는 기계적 부하를 바꿔야 합니다. 고대 오키나와의 관습인 하라하치 부를 보십시오. 정확히 80% 정도 배가 불렀을 때 식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순전히 해부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배가 터질 듯이 먹으면 위벽을 탄성 1개 이상으로 늘리게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양의 내용물을 하부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평활근에 기계적인 과부하를 일으켜 연동 운동 리듬을 즉시 다시 마비시킵니다. 80%에서 멈춤으로써 소화 엔진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확한 기계적 용량을 제공하여 애초에 독성 발효를 일으키는 정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단일 세포 점막 장벽을 적극적으로 재건해야 합니다. 이 미세한 복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는 위산에서 빠르게 죽어버리는 비싼 프로바이오틱스 캡슐이 아닙니다. 더 우수한 임상적 도구는 살균되지 않은 전통 미소 된장국 한 그릇입니다. 미소는 회복력이 강하고 살아있는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 균주가 풍부한 발효 대두 페이스트입니다. 이 특정 세균들은 발효 매트릭스에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위장을 통과하는 강산성의 여정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결장에 도달하면 그들은 유해한 균주들을 공격적으로 몰아내고 독성 바이오필름을 물리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조직 복구를 가속화하려면 따뜻한 국물에 숨이 죽은 배추 잎이 몇 장을 넣으십시오. 배추는 장세포가 찢어진 막을 재건하고 미세한 균열을 막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정확한 아미노산인 L-글루타민을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대량 공급합니다. 이 요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규율은 절대적입니다. 30분 규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등장성 세척액을 마신 후 음식이나 모닝커피를 섭취하기 전까지 정확히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척액 위에 무겁고 복잡한 식사나 강산성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커피 한 잔을 들이부으면 신경학적 신호가 즉시 끊어집니다. 특히 커피는 장벽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격렬하게 수축시키는데 이는 방금 달성한 열 이완과는 정반대의 작용입니다. 미주신경을 멀게 하고 깊은 수분 공급 효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장은 수분을 흡수하고 장벽을 윤활하며 물리적 수축을 실행하기 위해 방해받지 않는 3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0일 동안 이 정밀하고 기계적인 요법에 전념해 보십시오. 하복부의 무겁고 숨막히는 압박감이 물리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전신 염증과 혈류로 유출되는 독성 가스로 인해 발생했던 브레인 포그가 증발할 것입니다. 체중계에 올라가면
단 1온스의 지방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세포대사를 짓누르던 꽉 막히고 썩어가던 수파운드의 노폐물을 씻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생체 시계를 재설정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장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생리학적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30일간의 등장성 리셋을 실행하고 생물학적 기준선을 되찾을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결심을 선언해 주십시오. 현대의학이 끊임없이 간과하는 여러분의 몸에 대한 여과 없는 해부학적 진실을 발견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 힘은 여러분의 접시와 컵 안에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